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김유영입니다. 자, 처음 보는 수능 형태의 시험, 아주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물론 다 충분히 잘 해냈을 거라고 믿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아무래도 통합과학이지만 여러분이 수능 형태로 시험을 보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좀 떨리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같은 이 문제 20문제를 이 똑같은 시간 안에 다들 똑같이 30분 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좀 풀어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뭐 그런 걱정들도 좀 됩니다. 근데 충분히 잘 해냈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비를 충분히 잘 해왔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만한 시험이라고 또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풀어냈던 이 6월 전국 학력평가 통합과학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해볼 건데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총평을 좀 해볼 겁니다. 이 시험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첫 수능 형태의 지필고사였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은 익숙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어색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OMR 카드 쓰는 거야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도 연습을 해와서 충분히 잘 할 수 있지만 수능 형태의 문제, 아마 학교 내신 또 중학교에서 봤던 시험들하고는 유형이 조금 달라서 어색한 그런 기분은 조금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 자, 두 번째 특징, 20개의 문항을 30분 안에 풀어내야 합니다. 이게 통합과학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뭐 할만하네 했을 그런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나아가서 2학년, 3학년 가게 되면 과탐 문제들 똑같이요. 물리학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전부 다 타임어택 수준입니다. 20문항을 30분 안에 풀어낸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첫 시험 만약에 30분 내에 충분히 다 풀어냈다면 여러분 굉장히 잘한 겁니다.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요. 정말 잘한 겁니다. 이런 어색한 익숙하지 않은 시험을 그것도 30분 안에 풀어낸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출제 범위는요. 통합과학의 2단원의 소단원 하나, 역학적 시스템까지예요. 여러분들 그 역학적 시스템이라 그러면은 중력에 관한 이야기하고요. 운동량, 충격량까지입니다. 보통은 이게 중간고사 범위 정도가 될 거고요. 만약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는 학교였다면 그 정도까지가 될 텐데요. 아마 중간고사를 이미 치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이고, 중간고사가 아직 남아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연습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2학년 때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탐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중학교 문항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중학과학하고는 결별을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3월 달에는 사실 중학과학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당혹스럽기도 했었고, 문제 푸는데 나 이거 다 까먹었는데 막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이번부터는 더 이상 중학교 문제는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게 여러분은 고등학생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난이도 면에서는요. 전체적인 평가는 별 5개 중에 한 3개 정도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사실은 많이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제 나름대로의 평가인데, 자, 학교 시험 이 중간 기말고사 충분히 충실하게 준비해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말 많이 안 어려웠을 겁니다.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풀어냈을 수 있을 그 정도 난이도 정도. 한 중간 정도 난이도를 갖추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비교적 간결하게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출제를 한 그런 출제진의 어떤 노력이 조금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시간은 아마도 딱 맞거나요. 일부 남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사실 어렵지 않았다. 30분 안에 20개 푸는 거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번 시험만큼은 조금 남은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난이도 면에서는 총 몇 개? 별 3개. 그래서 충분히 잘 쉽게 풀어낼 수 있었을 거다. 만약에 저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평가가 별 그래도 4개 반은 나와야 되지 않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EBS에서 제 통합과학 강좌를 쭉 한번 다시 공부를 하시고 다시 시험 보면은 별 1개로 떨어질 겁니다. 굉장히 충실하게 공부를 기본만 해도 돼요. 기본만.
정말 우리 할 것만 충분히 공부를 했어도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 이번엔 좀 못 봤는데 아니 괜찮아요. 다시 공부하고 다시 보면요. 너무나도 쉬울 겁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출발하는 게 뭐 내가 조금 더 늦게 출발한다고 해서 진 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건 아니니까. 다시 또 충분히 연습해서 노력하면 굉장히 쉬운 시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수능형으로 출제된 문항에 꼭 주의하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게 중학교 과학 문제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마도 눈에 이렇게 딱딱 띌 거예요. 그런 문항들에 꼭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형으로 출제된 문항은 앞으로 여러분이 고등과학생활 2학년, 3학년 넘어가서요. 계속 우리와 함께할 그럴 문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익숙하게 만들어야 내가 나아가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과학을 깔끔하게 정복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수능형 문제라는 게 뭐냐? 단순하게 중학교 때는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아니면 이거 옳아? 아니면 이거 틀려? 이렇게 물어봤다면 수능형 문제는 단순하게 옳고 그름을 묻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자료를 복잡하게 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그냥 단순한 뭐 이런 옳고 그름을 묻는 그런 문항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 그러니까 실험 과정이나 또는 그래프 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힌트를 제시를 하는 문항들입니다. 해석이 꼭 필요하고요. 이것이 곧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아주 놀라운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능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상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작가의 의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한 그 출제진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그 문제에 접근을 하고 나아가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작가의 의도, 출제진의 의도는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에 있고요. 그런 문항들, 조금 우리가 봤을 때 복잡해 보이는 문항들을 우리는 수능형 문항이라고 보통은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꼭 익숙해지셔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주의 문항들 보시면 7번, 12번, 14번, 19번, 20번 이렇게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수능형 문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풀이는 조금 있다가 같이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떨리는 첫 시험이었죠. 고등학생으로 이제 완벽하게 고등학생으로 탈바꿈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열심히 잘 치러낸 여러분들께 그대들에게 엄지척입니다. 네, 엄지척 토닥토닥 열심히 잘했고요. 자,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체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항상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저는 해설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